그 뭐 태릉이니 용산이니 이런 데 막 만몇천 채, 만채 뭐 8천 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해요? 선생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선생님 훨씬 더 깊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아니 나 그전에 그래서 이게 왜 되겠냐? 이게 착공이 2028년에 가능하다. 네. 막 이렇게 막 정부를 비난하던데 내가 대통령 편드는 건 아니고 대통령 된 지 지금 7달인가 8달 됐을 텐데 네. 아니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착공하든지 하지. 지난 정부는 뭘 했길래 지난 정부도 다 발표는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잘 안 돼. 민원도 많고 예를 들어 태릉시 시도 만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 그 경관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금은 뭐 문화재청 이름 바뀌었잖아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네. 안 된다고 하는 걸 네. 어거지로 우리가 아파트를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밑에를 한 2-30m 파내고 네. 우리 13층까지만 지을게요. 그래서 네. 2,800가구로 줄이고 네. 이렇게 정부가 많이 협의해서 가져왔어요. 네. 용산 역세권도 누가 보면 오세훈 시장이 반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10,000가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오세훈이 뭐 8,000가구밖에 안 된다고 때를 써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도 그 아파트 짓고 싶어 하는데 잘 보세요. 용산 역세권 우리가 거대한 록번기처럼 2008년까지 거대한 상업지구로 네. 국제 교역 도시로 만들려고 네, 했었어요. 네, 네.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은 제일 쉬운 아파트. 아파트 부산 센텀이라든지 네. 뭐 저기 뭐야 마린시티 같은 거 원래는 다 뭐 IT 무슨 융합지구 국제 해양 하기 안 되니까 네. 전부 아파트 때려 지었잖아요. 지금 가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 경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다급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아파트 정말 용산 역세권에 때려 짓고 우리 정말 거기 귀한 땅이거든요. 네. 서울 한복판에. 거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먹거리를 할 걸 하기 위해서 5,000가구만 짓고 거기다 뭔가 다른 걸 지어보자. 아이 그거 어려워. 이미 우리 경제가 늙어서 아파트나 때려 짓자.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거 하나만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공급했는데 그거 언제 지을 거냐고 지금 정부한테 비난하면 안 되지. 지금 정부 진짜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네. 현 정부가 7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그런 공감 네. 많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정도 기다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 정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3년을 기다려줬고 이번에 공급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에 70%는 문재인 정부 때 지정했던 한다고 것입니다. 했던 근데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마곡에 하나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빈땅에. 문재인 정부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태릉시시가 네. 이제 대표적인 지역인데 만세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두 번째는 그쪽이 교통 지옥입니다. 야 만세대가 들어오면 인구로 보면 3만 명이 되는데 야 도로나 지하철도 그대로인데 우리 동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왜 공공 임대를 여기다 이렇게 많이 지어? 놓은 거 무시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누가 낫습니까? 지역 지자체장, 네네네.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줄이 달렸으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만 세대가 8,000세대에서 나중에 3,000세대까지 줄어들거든요. 야, 3,000세대 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무산된 게 그래요? 지금 다시 6,800세대를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저는 뭐 노력하는 거는 좋다. 근데 착공 물량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2030년 정도 돼야 나옵니다. 계획처럼 됐을 때 예. 2017년에는 한 1,000 몇백 개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야, 니들 못할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딱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가 용산하고 경마장 부지 두 개가 딱 국민들 지금 뇌에 딱 박히거든요. 과천 경마장하고 용산. 두 개가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아까 자꾸 압구정 현대 얘기를 하는데 압구정 현대 가고 싶죠. 저도 돈만 있으면. 또 어떻게 압구정.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용산이나 경마장 정도라도. 네. 그래서 경마장 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마장 또 위치가 너무 좋지. 4호선 타고 지하철역 쫙 딱 가면 있고. 되죠. 그죠? 경마장 발표하자마자 아마 경마장 자주 가시는 분들은 오열을 할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좋은 땅에. 아니, 뭐 그분들의 오해를 그러면 그분들 눈물도 닦아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반대하는 분들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어차피 화상 경마장이 너무 많아. 하고 노조도 반대합니다. 과천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네. 어제 이제 어떤 다른 방송에서 교수님 만났는데 대신 내가 가서 뛸게요 거기서. 그럴까요? 트랙에서. 그 교수님이 이제 딸 집 때문에 이제 막 우리 애 집 어떡하지? 네, 막 네. 경기도도 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과천 경마장 나오는 순간 딸이 아빠 이거 우리 기다려 볼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천 주민들 반대하면 지역 우선 물량을 좀 많이 배정을 해준다든지 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만세대라고 정비창 하는데, 그부지. 예, 예. 국제 업무지고 예. 8천이나 만이나 뭐 저는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정부면 서울시가 8천 하겠다라고 하면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8천이라도 빨리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자 8천을 짓잖아요. 만을 짓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10년 지나 보세요. 상향 여가가 돼서 다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이나 영구 임대 아닌 이상. 근데 영구 임대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어요, 진짜. 그러면 영구 임대를 5% 넣잖아요. 넣기도 어렵지. 영구 임대를 1,000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 1,000명만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 청년들은 나도 용산 들어가고 싶은데. 또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글로벌 도시잖아요, 서울이. 네, 그러면 네. 여기는 멋지게 잘 짓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업지구 같은 걸로 왜 서울이 글로벌 도시니까. 업무지구. 업무지구 같은 왜냐하면 거. 강남에 코엑스도 있죠. 네. 지금 마이스 개발한다고 잠실 운동장 부지도 개발하지. 아, 용산이 마땅한 게 또 없구나. 한전 부지에 GBC 현대가 고층 빌딩 또 3개 짓지요. 네. 강남에 다 있어요. 그런 멋진 시설들. 강북에 이제 삼표 부지 뭐 성수에 좀 개발하고. 아, 삼표 뭐 용산에도 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예.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고 개발할 자신이 없으면 저 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돈 있는 민간한테 팔아라. 그래서 민간이 복합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 제 생각에는 계산해 보니까 한 30조 받겠더라고. 그때 그때 팔면. 무산됐을 때 8조였거든요. 네. 지금은 30조 갑니다.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30조를 가지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GTX BC가 지금 비실비실 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돈 때려 박아서 빨리 스피드 있게 짓고 3기 신도시 저는 반값으로 다 때릴 겁니다. 3기 신도시 왜 안 하느냐? 입지가 서울 아닌데요. 가격이 좀 생각보다 좀 높아요. 물론 국토부나 LH 입장에서는 네. 그 가격도 지금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라고 하지만 저는 반값 때리면 우리 서민들도 용산에 그 누가 몇 명 들어간다고. 차라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지적하셨는데 참 이런 근본적으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생각 다른 분들 많지만 아니 우리 최은경 기자. 최 기자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요? 주택을 공급하는데 네. 용산에 공급하면 아무리 낮아도 네. 진짜 20억 20억은 하겠죠. 20억은 해야 네. 돼요. 거기 평당 8천만 원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네. 거의 확정. 그러니까 정부 좀 깎아주고 정부가 LH 정부가 민간한테 택지 팔지 않고 정부 직접 시행해서 이제 네. 시공사만 불러들여서 좋은 시공사 불러들여서 할 건데 그러면 잘 지어놓을 텐데 그게 서민 그걸 아파트는 아니잖아. 정부가 할 일이에요. 임대도 아니고 20억, 안 30억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을 네. 위한 건 시장에 네. 맡겨야지.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계속 생각이 너무한 공공임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집은 용산의 집집은 공공임대가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이제 공공임대 하면 구조적으로. 좋죠. 하면 되지만 그 땅값과 그 건축비를 조금이라도 회수해야지. 그게 다 누가 내냐고. 우리들 세금을 빚인데 우리가 LH 지금 빚이다 내는 우리 건데. 빚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공공임대 20% 정도 넣으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지적한 것처럼 네. 이 세상에 운 좋은 사람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추첨하면 이제 100대 1 나올 텐데 네. 그 단순히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수서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운칠기삼의 정책이 된다. 운 좋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내 친구도 이제 판교 당첨됐다고 술 며칠씩 사고 그랬었는데. 또 다른 포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친구는 나하고 같이 집이 없었는데 운 좋게 거기 당첨돼. 나는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아니면 수도 있는. 우리 최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럴까요? 예, 그 최 기자님. 무슨 이야기를 듣나요? 저는 걱정이 딱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어떤 걱정이냐면 정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로 공격하기 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항상 고민하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문제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뭔 것이 말인지 알겠다. 가격을 강남 낮추는 삼구와 거죠. 아주 좋은 한강 지적이야, 진짜. 벨트의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냐. 왜냐면 네. 다른 지역은 집값을 잡을 필요가 지금 없어요. 없지. 오히려 내려가서 집값이 문제지. 올라와야 되는 내려가서 상황인데 문제지. 집값이 아, 예를 좋은 지적. 들면 좋은 우도방이나 지적이야. 금강구의 집값이 올라와야 갑자기 이 사람들이 칭찬 그걸 팔고 좀 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늘릴 수 있는데 네. 여긴 집이 지금 집값이 죽어 있다고 이제야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통령의 정책 목표가
강남 3구와 이제 그 수도 한강벨트. 한강벨트에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궁극적으로는 하향 안정화시키고 투기 세력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양도세 중과는 거기에 맞는 정책은 중과 위에 폐지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강남에 2주택자가 하나를 팔면은 또 부자가 그 집을 사겠죠.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뭐 그냥 조금은 지금. 떨어지겠지. 한 5천만 원에서 매물이 1억 늘어난다면. 떨어지. 압구정 현대 125억짜리가 120억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그 주택 못 사겠다. 공급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네. 만약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에 팔아라 금매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경기도 지역의 금매가 나오겠죠. 서울의 외곽 지역의 금매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거기는 뭐 사고 싶은 사람이 사면 좋은데 당연히 좋죠. 그때 지금 사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야 될 사람 사야 돼. 근데 그게 집값을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안정화시키는 전략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는 건 오케이 좋은데 그게 집값 잡는 거랑 상관없다는 생각 하나랑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럼 어떻게 참았어요? 보유세를 늘리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이잖아요.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거는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는 당연히 더 늘릴 거예요. 네. 근데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또 집값을 잡는 정책이냐,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해서 1주택자가 돼요. 보유세가 오르면 그 집을 팔까요? 팔 수 팔고 어디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요? 양도세 내고 그러면 더 이제 작은 집을 가거나 더 이제 회사랑 먼 집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버티지 그걸 팔아가지고 보유세가 무서워서 그만둔다 이렇게 안 하. 그럼 그런 서울과 선택을 비슷한 다른 나라의 코어 도시들은 그 보유세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보유세를 늘린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막 집값을 10%씩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압박이 되긴 될 텐데 네. 그게 한 1% 수준으로까지 올라오고 한다고 하면 이걸 팔고 나서 내가 양도세도 일부 내고 그다음에 이사비를 들인 다음에 새로 또 중개 수수료를 내서 다른 집으로 갈 때의 그 손해랑 네. 이 집에서 보유세를 내고 버티고 있을 때의 그 비용을 생각할 거라고요. 그 뒷부 앞부분은 많이 동의하고요. 네. 뒷부분은 많이 동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전부 피부과만 한다고 한다면 아 그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데 왜 의사들이 피부과를 한다는 게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합리적 결정이구나. 의사들에게 피부과에 베네핏을 줄여주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외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곳에 베네핏을 늘려줘야겠다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근데 피부과 의사가 많으니까 피부과를 좀 많이 늘려줘야겠다. 수요가 많으니까 피부과를 좀 많이 짓게 해줘. 정부 청사에도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그래서 저는 공급을 그다음에 그래서 그 수요를 예를 들어 피부과로 당신이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누가 봐도 똑똑한 의사인데 당신이 쌍꺼풀 전문적으로 해서 한 달에 5억씩 벌어? 그러면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네. 눌러주는 것이 저는 공공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좋은데. 그거를 징벌적이라면 징벌적이라고 말하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세금 우리가 보유세 실효세율이 지금 0.15고 미국은 한 1% 되는데 이게 네. 징벌적이라고 말하신다면 휘발유는 55%가 세금인데 아니에요. 그게 징벌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10%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1% 수준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팔고 가지 않고 버틸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5% 10% 매기면 몰라도 네. 1% 갖고 과연 이게 뭐 효과가 있겠냐. 1% 되게 보유세 1% 굉장히 무거워요. 커요. 큰데 네. 그걸 이제 팔 만큼의 동의 요인은 안 될 것 같다. 뭐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와, 좀 급한 분들이 막 최민경 그 입 다물어라 막 이러시는데 최윤경입니다. 최윤경 최 아니고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상하다고 계속 이름 똑바로 아니 장르만 여의도 보는 사람이 우리 최 기자 이름을 몰라요. 아니 그 급했나 봐. 막 그 입 뭘 그래 다물라고 막. 급해요. 일단은 저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 오케이. 네. 오케이인데 이제 그 정책의 네. 목표가 뭔지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워딩을 많이 합니다. 다주택자들 규제라든지 음. 망국적 투기라든지 던지는데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해서 증세의 목적인가? 첫 번째.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서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인가? 가 궁금해요. 그래서 증세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징벌적 과세를 두들겨서 세금도 거두고 못 견디게 해서 그냥 막 강제로 팔게 만드느냐 아니면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이제 네. 1주택자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증세가 목적이면 뭐 보유세 올리게 되면 뭐 당연히 매년 세금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에요. 보유세가 왜? 네.
취득세, 양도세는 거래를 안 하면 거둘 수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양도세 중과세 하게 되면 안 팝니다. 근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매년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증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아니, 거래는 잘 안 네. 된다. 증세 되지만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82.5%에 그러니까 못 몽둥이로 엉덩이를 빵 때리면 엉덩이도 아프지만 먼지도 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세금 많이 또 걷어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매물도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매물이 기다려보시죠. 올라가려면 이제 못 버티면 던지는데 네. 우리가 동업을 해도 내가 장래만 아니, 근데 여의도 하고 너무 동업을 해도 다주택자만 5대 이야기하시네요. 5잖아요. 아니요, 보통 사람은 일주택자는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거예요. 하려고요. 네. 다주택자들은 일단 예?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1주택자가 팔고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는 더 고달픕니다. 지금 전세 매물 찾기도 어렵고요.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집 하나는 이제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 부담을 주되 저는 출구를 만들어주자. 합리적으로. 아, 팔 수 있게. 기원전 7세기 전에 기원전 7세기요? 거기까지는 이솝이 안 가시는 게. 이솝 우화가 이제 이솝이 네. 그때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그네 옷을 벗기는 이야기가 아. 있잖아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겼습니까? 햇볕 정책 나갑니까? 바람이 아니라 햇볕인데 저는 네. 자 때렸죠. 바람 한번 붑니다. 예? 보유세 바람. 그 다음에는 양도세는 햇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주면 그냥 내려주면 명분이 없잖아요. 아니 부자 감세 논란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네. KB 시세 대비 10% 급매로 팔면 네.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10%포인트 깎아주자. 아. 20% 저렴하게 싸게 팔면 팔면 45가 아니라 양도세. 25% 해줄게.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팔아야 된다. 20억을 16억에 팔고 저는 절세 받겠습니다. 아, 싸게 내는 거의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국가가 네. 손해냐? 자 매수자는 이득이죠. 20억을 16억에 그렇죠. 삽니다. 그렇죠. 집주인 또 혜택을 봐요. 국가는 손해냐 그러면 손해가 아닌 게 안 팔리던 집이 팔리잖아요. 취득세, 새 취득세가 지자체, 어. 양도세 25%라도 받잖아요. 아,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 예.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 자 국가가 어차피 세금을 받아요 양도세. 예? 개인도 가져가는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주면 이게 재투자가 들어가요. 예?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재투자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10억이 남았는데 국가가 5억, 개인이 5억을 가져간다면 좋아 5억 내가 안 받을게. 대신 네가 받은 5억도 합해서 10억을 국민연금에다 넣어. 그럼 너가 연금으로 매월 500, 600씩 받게 해줄게. 오. 다주택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하겠답니다. 왜? 아, 그래요? 어차피 국가에 5억 내야 될 걸 내 연금에 넣고 월 500씩 받는 거 너무 좋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재투자가 막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 500 받으면 그 돈 뭐 할까요? 주식 투자도 하고 소고기도 사 먹고 차도 바꾸고 아. 소비가 엄청 늘어납니다. 손해는 누가 본다? 그냥 국가가 손해 보는데 보유세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을 거잖아요. 팔 네. 사람들은 팔면 그 돈이 재투자 안 들어가고 소비한다니까요. 오.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가요. 약간 설득. 국민연금도 네. 고갈 막잖아요. 그 돈이 집 한 돈이 국민연금에 들어간다니까. 오. 와,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자,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 명지대학교 교수님. 아, 본인 건 아니시고. 저는 출처를 밝힙니다. 아, 그래요? 좀 첫 번째는 제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님 아이디어. 네네네. 아, 좋잖아. 좋잖아. 이런 아이디어 말씀하시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5월 9일로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유예를 그 집을 아 세입자가 유일- 있는 집도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내년 3월에 나는 이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어. 이건 저거 토어제 때문에 세입자 네. 문제도 있고 안 팔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간 내가 한 집이 한 채가 더 있는데 그 네. 애매하게 경기도 광주에 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하나 팔려고 하고 노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팔렸어. 정부는 5월 9일까지 팔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2주택 중과를 해서 세금 한 50% 내게 생. 그 동안에 이게 한 5억 정도 올라서 근데 이거 그 대충 한 5억 올랐는데 한 2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노후에 이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안 팔려고 했는데 내년 3월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산다고 하는데 이게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무주택자는 소급해서 양도세 깎아줘요. 그러면 나는 그럼 팔 것 같아.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사는 사람 무주택자가 돈이 없는데 대출을 못 가놨거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어. 아,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기본적으로 우리 세수 총량에서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훨씬 낮아요. 네, 재산세가 네, 많을 네, 것 같지만 네, 네, 양도세와 취득세가 정말 정부한테 큰 특히 이제 지방세로 가는데 굉장히 큰 알짜배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자꾸 집을 사고 팔게 만들면 정부는 세금 따봉이에요. 네. 그래서 보유세 이렇게 올려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늘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양도세를 깎아주자는 게 이제 저하고 김만 소장님이나 뭐 제 주변에 많은 분들 생각인데 정부는 일단 양도세를 자 이건 우리 생각이고 중요한 건 대통령 생각이 우리랑 다르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요 방향 전환은 어떨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강남이나 한강벨트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가 두 채, 세 채 사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 시장 결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런데 너희는 나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 뭐 MBTI 해보면 나쁘거나 뭐 눈썹이 이렇게 생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여유가 있는데 시장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쫓아내지 말고 우리가 미안한데 약속된 것처럼 과세를 하는데 다주택자분들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안 내면 당신들에게 정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없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시장을 좀 건전하게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억, 20억씩 양도 차익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다한 세금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정부 입장을 이렇게 우리 편으로 그분들 과세를 하더라도 우리 편으로는 못 하더라도 적으로는 만들지.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나빠 이렇게 지난 정부 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건 투기적 수요잖아. 우리가 그거 따라잡을 혼내주겠어 거야. 네.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모들 중에 절반이 집이 두 채. 너희는 뭐냐? 얼른 팔아라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주택자 나쁘지 않아요. 다주택자 그냥 합리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정부가 혼내준다는 마인드보다 설득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세금 않으면- 내라고 댓글에 그 세금 내면 된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세금 내라. 저는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일단 아이디어가 하나 더 나왔어요. 뭐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세입자 주고 있잖아요. 네. 한 채는 내가 살고 세 채가 있는데 오늘은 강남에 살고 내일은 송파에서 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 네. 다 전세 주고 세 있잖아요. 줬겠죠. 근데 세입자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4년 2+2 4년 지나면 얼마나 올라갈까. 저는 10년 동안 전세금 하나도 안 올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임대 사업자처럼 약간 인센티브 그때 양도세를 좀 인하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하면 세금 안 올리면 세입자도 10년 동안 안 올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른바 굳이 따지면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인을 저는 어차피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라면 이런 게 네. 이제 아까 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진짜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네, 약 그건 제가 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걱정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말을 중간에 끊겨서 못했는데 제 걱정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도 묶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올리죠. 출구가 없잖아요. 근데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전월세가 줄어들어요 매물이.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이 오르든 말든 뭐 보유세를 더 내시든 마시든 부자들은 부자의 영역에서 살면 되는데 전세가 지금 줄어들고 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공급되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토저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저 때문에 정프로가 마포에 있는 전셋집을 놔두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서 실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가 네네. 원래 사고 전세를 내주려고 했는데 실입주를 했으니까 전세가 하나 줄었죠. 네. 그럼 시장 전체에서 전세는 마이너스 1인가요? 정프로가 살고 있었던 전세는 플러스 1인데요. 아, 근데 이게, 총량은 똑같은데 질이 달라져요. 네, 실제로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나는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포천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강남에 한 채 있는데 애 다 키우고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 주고 포천에 공기 좋은 데 살다가 정부가 정책 기조가 바뀌었어. 전세를 주니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줄이겠대. 실거주해. 그럼 대치동을 빼가게 되면 대치동의 핵심 지역 역세권의 교육 환경 좋은 오히려? 곳들은 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 총량은 똑같은데 네네네네.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염두를 그거는 할 동의 필요는 못 있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작은 부분이지만 네. 그 사람이 포천에 살았던 이유는 그
압구정 현대에 월세 수입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혜택을 위해서 그 한 달에 한 800만 원, 900만 원 되는 월세 수익을 포기하지는 않을 근데 지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거주를 안 하면 거주를 안 하면. 양도세를 이렇게 친다니까요. 근데 포천은 이동갈비죠. 근데 양도세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20억이 남았는데 10억을 내라고 하면 입주해야죠. 네. 포천은 아침고요 수목원도 유명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오늘은 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